안녕하세요. 한국화 작가 곽수연입니다. 저는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,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가입니다. 반려동물 중에 개를 선택해서 작업을 했었을 때는 저거 또라이 아니야? 막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, 왜냐면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전공도 되게 보수적인 부분도 되게 컸고, 개라는 동물이 이상하게 사람하고 되게 친근하면서도 이렇게 천하게 여겨지는 동물로 인식이 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개 작가, 개를 그린 작가래, 그리고 막 웃고 놀림도 좀 많이 당하긴 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좀 떠나서 우리 개 작가라고 부르지 말고 멍멍 작가라고 하자라는 말을 해주시니까 저한테도 배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만큼 되게 좋았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 하게 된 거는 그 인물 자체를 보다가 그 인물하고 닮아있는 아바타처럼 개가 있는 거예요. 저를 들여다보니까 저한테는 보미가 있는 거죠. 저도 보미랑 분명히 어딘가 닮아 있을 거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저를 볼 거 아니에요. 그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, 제가 또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서 저는 그 부분이 더 재밌어요. 사람답게 동물들이 행동하거나 그 주인하고 취향이 똑같아가지고 이제 닮아서 나오는 그 표정이라든지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반영도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잡고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. 주제 부분에 있어서는 청록산수, 책거리, 그러니까 대부분 실내랑 실외에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. 청록산수는 무릉도원 시리즈로 이어지고, 그 실내에 있는 건 거의 책거리, 정물화에 이어지는데요.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색동산수? 색동으로 된 것들은 뭐 청록산수에 들어가는 부분도 다 포함되고 책거리에 있는 정물 부분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. 그렇게 우선 3개로 나뉘고요. 그리고 12지신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는 자연의 위대함과 평소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여행 같은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잖아요. 거기 그 상상 속에서 출발한 것들이 청록산수인 무릉도원 시리즈이고요. 책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기물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서부터 내려왔었던 그런 상징성이 되게 강해요. 대부분 책에 관련된 내용들의 그림들이 되게 많고요. 학식이라든지 책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, 그리고 색동 작업은 색이 아무래도 진하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색깔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현 사회에 되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각각의 색이 하나로 이제 통일되어서 이제 큰 것을 이룬다라는 뜻의 색동의 취지나 이런 목적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림에 넣게 되었어요. 그리고 12지신은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수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동물들을 찾다 보니까 12지신이 나오더라고요. 그 12지신을 통해서 한 해에 그 동물을 바라보고 수호해달라는 그런 염원 같은 것들이 인간적이기도 하고 나약했던 부분을 또 강화시켜주는 부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면서 되게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동물 그림 자체를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동물 그림을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사람은 또 이제 동물 중에서도 최고이고 말도 할 수 있고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힘을 가졌잖아요. 그 대변으로 이제 동물 그림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
어쩌면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. 그 작업이 그냥 제 작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람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한번 재해석해서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정말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회에 필요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. 제가 개를 그리게 된 이유는 제가 키우던 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개를 이제 드로잉 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작업화가 되었습니다. 시작은 이제 동물로 하긴 했지만 제가 원래는 좀 인물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주다 보니까 이제 사람 옆에 있는 동물을 보게 된 것도 있었어요.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저에 대한 생각이 이제 드니까 제 옆에 있는 개도 어쩌면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아바타 같은 존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우선은 그림을 그리게 된 거거든요. 제 주변인의 이제 반려동물을 좀 처음에는 많이 그렸어요. 왜냐면 주인하고 이제 교류도 많이 했었고 제 지인들과 또 같은 성향의 그런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개를 보면 주인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작업을 좀 유심히 좀 하게 되었습니다. 토종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찾아서 제가 가서 이제 뭐 만져보기도 하고 모질이나 색깔 같은 거 표현을 어떻게 했었을 때 좀 더 좋게 나온다라는 것도 뭐 메모나 스케치 같은 거 해놓고요. 제가 이제 서예 같은 거 쓰면서 이제 필력 같은 거 먹성 긋는데 필요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. 애견 문화가 발달을 하고 제 그림이 이제 개 작가야, 뭐 먹는 작가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자체가 사람이 너무 외롭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를 서로 믿지 못하고 뭔가 벽이 안 보이는 벽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을 저는 동물로 이어준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반려동물 주제 하나를 놓고 사람들이 소통을 하면서 마음을 여는 거죠. 그러니까 제 그림 자체가 이제 치유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유쾌하게 그게 작업을 하는 저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. 서로 사람 간의 소통 그게 정말 부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화 작가 곽수연입니다. 저는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가입니다. 반려동물 중에 개를 선택해서 작업을 했었을 때는 저거 또라이 아니야? 막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전공도 되게 보수적인 부분도 되게 컸고 개라는 동물이 이상하게 사람하고 되게 친근하면서도 이렇게 천하게 여겨지는 동물로 인식이 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뭐 개 작가, 개를 그린 작가래 그리고 막 웃고 놀림도 좀 많이 당하긴 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좀 떠나서 우리 개 작가라고 부르지 말고 멍멍 작가라고 하자라는 말을 해주시니까 저한테도 배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만큼 되게 좋았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 하게 된 거는 그 인물 자체를 보다가 그 인물하고 닮아있는 아바타처럼 개가 있는 거예요. 저를 들여다보니까 저한테는 보미가 있는 거죠. 저도 보미랑 분명히 어딘가 닮아 있을 거고
같이 생활을 하면서 저를 볼 거 아니에요. 그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, 제가 또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서 저는 그 부분이 더 재밌어요. 사람답게 동물들이 행동하거나 그 주인하고 취향이 똑같아가지고 이제 닮아서 나오는 그 표정이라든지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반영도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잡고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. 주제 부분에 있어서는 청록산수, 책거리, 그러니까 대부분 실내랑 실외에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. 청록산수는 무릉도원 시리즈로 이어지고, 그 실내에 있는 건 거의 책거리, 정물화에 이어지는데요.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색동산수? 색동으로 된 것들은 뭐 청록산수에 들어가는 부분도 다 포함되고 책거리에 있는 정물 부분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. 그렇게 우선 3개로 나뉘고요. 그리고 12지신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는 자연의 위대함과 평소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여행 같은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잖아요. 거기 그 상상 속에서 출발한 것들이 청록산수인 무릉도원 시리즈이고요. 책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기물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서부터 내려왔었던 그런 상징성이 되게 강해요. 대부분 책에 관련된 내용들의 그림들이 되게 많고요. 뭐 학식이라든지 책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, 그리고 색동 작업은 색이 아무래도 진하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색깔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현 사회에 되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각각의 색이 하나로 이제 통일되어서 이제 큰 것을 이룬다라는 뜻의 색동의 취지나 이런 목적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림에 넣게 되었어요. 그리고 12지신은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수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동물들을 찾다 보니까 12지신이 나오더라고요. 그 12지신을 통해서 한 해에 그 동물을 바라보고 수호해달라는 그런 염원 같은 것들이 인간적이기도 하고 나약했던 부분을 또 강화시켜주는 부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면서 되게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동물 그림 자체를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동물 그림을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사람은 또 이제 동물 중에서도 최고이고 말도 할 수 있고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힘을 가졌잖아요. 그 대변으로 이제 동물 그림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어쩌면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. 그 작업이 그냥 제 작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람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한번 재해석해서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정말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회에 필요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. 제 그림은 처음에 이제 개만 그렸었는데요. 개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화되어진, 그러니까 사람한테 길들여진 개로 이제 그림을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하면서 뭔가 이제 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키우면서 인간화되어서 보여질 수 있는 반려동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개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도 같이 이제 그림에 넣으면서 좀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토끼는 이제 우리나라 신화에 많이 등장하는 달토끼인데요. 달토끼가 계속 이제 달에서 떡방아를 찍고 있잖아요. 어떤 부분에서는 떡방아를 찍는 토끼로 나오고 어떤 그
이야기 속에서는 약재를 빻는 토끼로 나오거든요. 공통적인 부분은 다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. 지금 현대인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토끼를 제 그림에 있어서는 한번 좀 휴가를 좀 쉬게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달에 있는 토끼를 이제 좀 소환을 시켜서 지구에 있는 개와 함께 같이 좀 편안한 물운동원 안에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컨셉으로 잡아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한국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종견을 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. 제가 맨 처음에 토종견을 그리고 싶었는데 제 주변에는 토종견이 없더라고요. 이제 이거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린 그림이고요. 우리나라 토종견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리게 됐던 그림입니다. 삽살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그런 부적 같은 역할의 개로 좀 많이 그림에도 등장했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쁜 기운을 좀 물리치고 조금 뭔가 서울을 지키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죠. 전형적인 개가 가지고 있는 역할? 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. 그냥 어울려서 같이 놀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부분이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조연의 그 동물들을 많이 출연시켰던 것도 그림에서 이거를 제가 넣어야지 이런 거는 아니고 인간화되어진 개와 다른 동물들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거. 그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림 그리면서 제일 느끼는 게 저도 소통을 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거고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림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이건 동물이지만 우리 얘기 같다 되게 편안하게 보시면 저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화 작가 곽수연입니다. 저는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가입니다. 반려동물 중에 개를 선택해서 작업을 했었을 때는 저거 또라이 아니야? 막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전공도 되게 보수적인 부분도 되게 컸고 개라는 동물이 이상하게 사람하고 되게 친근하면서도 이렇게 천하게 여겨지는 동물로 인식이 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뭐 개 작가, 개를 그린 작가래 그리고 막 웃고 놀림도 좀 많이 당하긴 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좀 떠나서 우리 개 작가라고 부르지 말고 멍멍 작가라고 하자라는 말을 해주시니까 저한테도 배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만큼 되게 좋았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 하게 된 거는 그 인물 자체를 보다가 그 인물하고 닮아있는 아바타처럼 개가 있는 거예요. 저를 들여다보니까 저한테는 보미가 있는 거죠. 저도 보미랑 분명히 어딘가 닮아 있을 거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저를 볼 거 아니에요. 그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 제가 또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서 저는 그 부분이 더 재밌어요. 사람답게 동물들이 행동하거나 그 주인하고 취향이 똑같아가지고 이제 닮아서 나오는 그 표정이라든지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반영도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잡고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. 주제 부분에 있어서는 청록산수, 책거리, 그러니까 대부분 실내랑 실외에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. 청록산수는 무릉도원 시리즈로 이어지고 그 실내에 있는 건 거의 책거리, 정물화
색동산수에 이어지는데요.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색동산수? 색동으로 된 것들은 뭐 청동산수에 들어가는 부분도 다 포함되고 책거리에 있는 전물 부분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. 그렇게 우선 3개로 나뉘고요. 그리고 12지신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는 자연의 위대함과 평소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여행 같은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잖아요. 거기 그 상상 속에서 출발한 것들이 청록산수인 무릉도원 시리즈이고요. 책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기물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서부터 내려왔었던 그런 상징성이 되게 강해요. 대부분 책에 관련된 내용들의 그림들이 되게 많고요. 뭐 학식이라든지 책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, 그리고 색동 작업은 색이 아무래도 진하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색깔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현 사회에 되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각각의 색이 하나로 이제 통일되어서 이제 큰 것을 이룬다라는 뜻의 색동의 취지나 이런 목적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림에 넣게 되었어요. 그리고 12지신은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수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동물들을 찾다 보니까 12지신이 나오더라고요. 그 12지신을 통해서 한 해에 그 동물을 바라보고 수호해달라는 그런 염원 같은 것들이 인간적이기도 하고 나약했던 부분을 또 강화시켜주는 부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면서 되게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동물 그림 자체를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동물 그림을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사람은 또 이제 동물 중에서도 최고이고 말도 할 수 있고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힘을 가졌잖아요. 그 대변으로 이제 동물 그림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어쩌면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. 그 작업이 그냥 제 작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람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한번 재해석해서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정말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회에 필요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.